예전에 지인 중에 누군가로부터 오르골을 선물 받은 적이 있다. 언뜻 보기에 그것은 반짝이는 큐빅들이 잔뜩 박힌 작은 상자였는데, 상자 뒤쪽에 달린 태엽을 돌린 후 뚜껑을 열면 안에서 삐에로가 튀어나와 춤을 추며 노래가 흘러나온다.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무슨 일로 받았었는지 기억하지 못한 채 난 창고로 쓰이는 작은 다락방에 그 오르골을 넣어두고선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가족 중 누구 하나 신경 쓰지도 않았다. 바로 그 오르골을 나의 심연의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준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작고 귀여운 나의 딸이었다. 딸, 오늘 아침은 아빠가 너 좋아하는 거 했으니까 어서 와서 먹어. 아빠, 근데 밤에 잘 때 항상 오르골 소리가 들려. 응? 오르골 소리? 저기 작은 방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내가 가서 몇 번 껐어. 근데도 밤마다 계속 울려. 나 혼자 끄기가 너무 무서워. 어휴, 그랬어. 근데 이상하네. 딸, 이제 걱정하지 마. 무서운 건 하나도 없어. 오르골이 오래되어서 태엽이 돌아가서 그럴 거야. 그 소리가 들리면 그냥 다락방에 가서 끄면 되잖아. 그지?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하나도 안 무섭잖아. 그치? 음, 다락방을 가리키며 오르골이 울린다고 하는 딸의 말에 나는 다음에도 그 소리가 들리면 다락방으로 가서 직접 끄라고 말했다. 그저 대수롭지 않은 거라 여겼고 사소한 일로 딸의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고 그리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른 아침을 먹은 뒤 오르골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락방으로 가봤지만 전등은 고장난 상태였고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서 내부가 무척이나 어두웠다. 먼지가 왜 이렇게 많아? 오르골이 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휴대폰에 손전등을 켜서 다락방 안을 살펴봤지만 딸이 말한 오르골은 보이지 않았고 난 그제서야 아주 오래전 누군가로부터 오르골을 선물 받았다는 걸 기억해냈다. 그걸 누가 줬더라? 분명히 여기 넣어놨을 텐데 어디다 놔뒀지? 오르골에 대한 기억을 전혀 생각해내지 못한 나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작은 오르골 하나 찾으려고 휴일 오전 시간을 낭비하기 싫어서 밖으로 나왔다. 건전지가 오래되어서 그런가? 뭐 아무렴 어때? 딱히 쓸모도 없는걸. 그런데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이 느껴져서 눈을 질끈 감았다가 천천히 떠보니 앞에 TV가 켜져 있었다. 어느새 해는 뉘어뉘어 지고 있었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집안을 둘러보고 있는데 위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잡음이 섞여있는 익숙한 멜로디. 딸아이의 방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소리도 점점 더 가까워졌는데 방문을 여는 순간 소리가 뚝 끊겨버렸다. 아빠, 또 오르골 울렸어. 그랬어. 우리 지은이 많이 무서웠지? 걱정 마. 아빠가 얼른 가서 끄고 올게.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오르골의 멜로디 소리가 충분히 무섭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딸을 방에다 두고
혼자서 다락방으로 향했다. 그런데 아빠, 얼굴이 또 울려서 이번엔 내가 껐어. 딸아이가 다락방 한쪽 구석에 앉아서 오르골을 나에게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실제로 겪은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저와 제 여동생이 유치원생이었을 무렵, 그때는 할머니 댁이 집에서 아주 가까워서 평소에도 할머니 댁에 자주 놀러가곤 했었는데, 그날도 어머니는 저와 제 여동생을 차에다 태우고 할머니 댁으로 갔다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택시가 뒤에서 우리가 탄 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다행히 큰 사고가 아니라 각자 보험사를 불러서 사고 처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머니는 사고 후유증을 걱정했고, 아직 어렸던 저와 동생이 혹시나 다친 곳이 있지 않을까 염려를 하여 다 같이 입원을 해서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경기도 시흥에 있는 모 신경외과로 갔는데, 종합병원 정도는 아니었지만 입원실도 있고 나름 규모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복도 끝에 있는 커다란 가족병실을 쓰게 되었는데, 그때는 너무 어려서 가족끼리 큰 병실을 쓰는 게 마냥 좋았지만, 지금에서야 돌이켜 생각해보면 병실의 구조가 정말로 특이했습니다. 방이 전체적으로 삼각형의 모양인데 가운데에 커다란 탁자가 있고 그 위에 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TV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떨어진 곳에 환자용 침대가 3개가 있었고, TV 뒤쪽에 보호자용 침대 하나가 놓여져 있었죠. 입원했던 당시가 한여름이었는데, 그 병실만큼은 이상하게도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아주 조용하면서도 서늘한 느낌마저 감돌았습니다. 어머니가 병실의 구조가 좀 이상하다며 다른 병원으로 옮기자고 하자, 아버지는 잠깐 입원하면 되니 며칠만 좀 참자며 어머니를 다독였던 기억도 나네요. 그렇게 구조가 상당히 독특한 병실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어머니가 막 잠이 들려는 순간 얼음장같이 차가운 무언가가 어머니의 손을 확 치고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랍니다. 놀라서 잠이 깬 어머니가 병실 안을 둘러봤지만, 저와 동생 그리고 아버지는 불이 꺼진 병실에서 곤히 잠을 자고 있었고, 어머니는 잠결에 뭔가 착각한 거라 여기며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검사와 이런저런 치료까지 받느라 바쁜 하루를 보낸 우리 가족은 밤 10시 무렵에 쓰러지듯 잠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전날 밤에 그랬던 것처럼 아주 차가운 무언가가 또 어머니의 손을 확 쥐고 지나가는 그 느낌이 선명하게 들었다는 겁니다. 잠에서 깬 어머니가 병실 안을 둘러봤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고, 괜히 무서워진 어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차가운 무언가가 어머니의 손목을 확 잡아챘고, 어머니가 눈을 떠보니 웬 사람의 손이 어머니의 손목을 꽉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보니 산발한 머리에 피투성이가 된 소복 같은 것을 입은 어떤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끔찍한 모습을 본 순간 어머니는 그대로 굳어버렸고, 여자는 어머니가 누워있는 침대를 끌고 어딘가로 가려 했습니다. 이대로 끌려가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마침 아버지가 자고 있던 보호자용 침대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아버지의 손목을 붙잡으며 온 힘을 다해 버텼고,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사방이 조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역시나 꿈이었구나 하며 몸을 일으킨 순간, TV 앞쪽에 있어야 할 어머니의 침대가 TV 뒤쪽에 있는
보호자용 침대 바로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퇴원까지는 딱 하루가 남은 상황이었고 시간이 흘러 밤이 되자 내내 졸음을 참으며 버티던 어머니는 결국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나타났던 바로 그 여자가 어머니의 손을 아주 세게 한번 팍 치더니 어머니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병실 문 쪽으로 유유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다음날 부모님은 퇴원 절차를 밟으면서 담당 의사에게 병실에서 이상한 걸 봤다며 항의를 했고 계속 모른 척 부인하던 의사는 결국 이런 이야기를 털어놨다고 합니다. 실은 그 가족실이 원래는 수술하던 곳이었습니다. 입원 환자가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개조를 한 건데 이상하게 환자분과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이 좀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당장 입원할 수 있는 큰 병실이 거기뿐이라서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날 어머니가 본 여자는 누구였으며 그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어머니를 데려가려 했던 것일까요?